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선 117만여 가구에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 직접 모시고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것저것 챙길 게 참 많아서 바쁘실 것 같은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신규 확진자 수가 요 며칠 좀 두 자릿수대였는데 또 이제 다시 세 자릿수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아무래도 좀 수그러드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인구 밀도가 높고 네. 또 이동이 많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번 구로 콜센터와 같이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쪽에 저희들이 아주 예의 신경 쓰고 있고요. 네. 아무튼 뭐 최선의 노력을 저는 끝까지 다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집단 감염 사례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특히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게 서울시도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드린 것 듣고 같이 이제 뭐 노래방이나 예. PC방 또 콜라텍 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요. 이제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저희들도 이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도록 이동 점검말을 만들어서 네.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거나 또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네. 뭐 행정 명령도 불사할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이 교회들의 경우 특히 작은 교회들은 예.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마 실제로 이렇게 문을 닫지 못하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기도 여러 가지 시설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에 이영훈 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좀 교단 차원이나 이 대형 교회가 좀 임대료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교단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예. 함께 협력하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런 그 실질적으로 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 네. 짧은 기간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함께 협력하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이런 투 트랙으로 어쨌든 집단 감염은 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사례를 전후로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불안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소독도 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까지 확인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을 좀 안심하고 이용을 해도 되는 건지 시장님께서 직접 얘기해 그렇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대중교통 특히 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회차할 때마다 그 소독 제대로 방역하고 있고 네. 특히 구로 콜센터 주변인 신도림역하고 구로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부러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게 이 바이러스 검사를 해봤더니 네. 뭐 일체 지금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 지하철에서 그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럽이나 남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않다 보니까 해외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또 해외 영유입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어제 경우 보면 12명의 확진자가 서울에 있었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6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들 가운데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이 공항에서 특별 입국 절차를 네. 거치고 있고 서울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시민들에게는 2주간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를 했고요. 더불어서 코로나19로 수입이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는데 이런 일련의 메시지들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뭐 굉장히 큰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어제 저희 서울시가 네.
이 재난 이 긴급 생활 지원금을 이렇게 지급하기로. 그래서 네. 서울 시내에 약 117만 가구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수로 따지면 이게 거의 한 30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네. 서울 시민의 3분의 1에 네.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거의 현금으로 지급하게 됐는데요. 사실 지난번 정부의 1차 추경에는 그게 안 들어있어서 조금 사실 좀 아쉬웠는데 아마 2차 추경도 네. 대통령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당정청이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난 기본소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그 의미를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뭐 지금 사실 다른 지방 정부도 이미 기초 지자체나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네. 그 경우에는 이제 핀셋형 그러니까 뭐 실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한정해서 했는데 뭐 서울시의 이 지원 사례는 그야말로 좀 광범하게 이렇게 중하위 네. 소득 이 전체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네. 일종의 그런 기본소득적 의미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직장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네. 또는 소득을 잃어버린 그런 계층 그러니까 기존에 이 정부가 이미 지원하고 있던 그런 계층은 제외하고 오히려 그 차상위 계층이나 중위권까지 네.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통받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뭐 대부분의 시민들이 해당이 된 그런 큰 하나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은데 일회성 현금 지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더불어서 총선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심을 찾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라는 비판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어떤 예, 의견 뭐 갖고 계신가요? 일부에서는 그런 예.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것은 리얼리즘이다. 정말 지금 민생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면 네. 저는 그런 말이 안 나올 것이다. 정말 현실로 이렇게 다가가 보면 지금 뭐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지금 모든 뭐 중소기업도 자영업들이 힘든 상황 아닙니까? 네. 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없고 저는 뭐 아니 아무리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국민들을 살리는 일에는 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117만여 가구 300여만 명이 171, 네. 117만 가구. 네, 네. 300여만 명이 이제 지원 대상인데 이 지원 형태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의 선불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지원 형태라든지 또 이게 예산도 상당히 들 것 같은데 그 재원 마련 같은 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저희들이 이제 이 시의회 결의를 거쳐서 3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이제 이 포탈 서울복지라고 하는 포탈에서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며칠 안으로 바로 그런 수단을 통해서 바로 쏴드리고요. 네. 그러면 또 6월까지는 다 쓰셔야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돈이 결국은 다시 소비로 돌아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동력이 윤활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서울시도 쉽지는 않은데요. 네. 제가 지난 이 8년 동안 서울시장을 했잖아요. 네. 그동안 서울시가 정말 이 절약하고 해서 약 7조 원 정도의 이 채무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와 또 재난 기금을 활용해서 네. 마련했고요. 뭐 예산 이럴 때 쓰라고 우리가 아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1차 추경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셨듯이 약간의 기대감을 나타내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고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듣고 뭐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요새 재난 기본소득이 예.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온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 그러면 50조 원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현실적으로 저는 예. 있다고 보고 그 대신 이렇게 딱 특정화된 그런 계층을 상대로 이렇게 서울시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서울시처럼 전국에서 하게 되면
그 약 800만 가구가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약 4조 한 8천억 정도면 됩니다. 네. 물론 이것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앙 정부는 그래도 서울시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뭐 예컨대 한 달 더 이렇게 드린다든지 네. 이런 정도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이 정말 고통의 강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뭐 국민이 살아야 우리 정부도 살고 국가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시기는 정부가 과감하게 돈을 좀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국민에게 지금 250만 원씩 이렇게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런 측면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합의를 모아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코로나19를 우리 국민 모두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계속 좀 많은 힘 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